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김준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의 핵심인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이전까지 단순히 전기차를 파는 회사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듯이 제조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를 주고 있죠. 테슬라의 비전은 현재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있는데 이동과 노동이 자동화된다는 건 여태까지 시장 자체를 재편한다는 거죠. 이게 왜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 실제 데이터와 기술력을 보면 테슬라가 이미 승기를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먼저 로보택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의 양과 질 때문이죠. 자율주행이 해결해야 할 숙제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능력인데 이미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돌발 상황을 경험하고 학습했죠. 지금도 전 세계 차량으로부터 매일 10억 마일 이상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전 세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하나만으로도 다른 기업들의 특정 지역마다 지도를 그려가며 쌓는 데이터와는 양도 질도 다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도시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차량은 고정밀 지도와 정해진 규칙에 기반하고 신호등이 어떤 상태일 때 움직인다는 규칙만 적용시켜 놓은 상태라 정전 같은 변수에선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정전 같은 변수와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인공지능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방식이라 실제 사람처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격차를 보여줌과 동시에 제조 효율성조차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경쟁사들이 비싼 센서와 복잡한 장비 때문에 시간과 돈을 쏟아부을 때 테슬라는 기가프레스 같은 초정밀 주조공법을 통해 차량을 싸고 빠르게 찍어내죠. 이런 차이점들은 경쟁사 대비 로보택시를 빠르게 양산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로 로보택시와 데이터를 공유하는데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FSD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시키는 건 어떤 로봇 기업도 가지지 못한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강점이고 로봇의 부품들도 자동차 구동 시스템을 만들던 노하우로 직접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고 있죠. 경쟁사들처럼 하청에 맡겨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작하고 조립한다는 건 핵심 부품들을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이는 곧 생산 능력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차이를 극명하게 가르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자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 능력까지 이미 검증 단계를 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전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정치 환경이죠. 규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밀어주고 있죠.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표준 규제안 마련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 단위의 복잡한 법적 규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일론 머스크는 직접 정보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혁신을 가로막는 행정정책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테슬라의 기술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속도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볼 수 있겠죠. 규제의 문턱이 낮아지는 순간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테슬라의 독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런 규제 완화 기조가 실질적인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우선 테슬라가 최근 등록한 로보택시 서비스의 차량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이 단 몇 달 만에 수십 배 이상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제 단순한 기술 시연의 단계를 넘어서 실제 상업 운행을 위한 데이터를 긁어모으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로보택시 양산을 위한 대규모 생산 라인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본격적인 상용화를 암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규모 생산을 위해선 24시간 가동되기 위한 전력도 필요하겠죠. 생산성을 높이려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은 필수적인데 이조차도 테슬라는 메가팩이라는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며 관리하는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전 테슬라의 공장에서 시범 단계를 거칠 텐데 옵티머스가 로보택시를 조립하고 메가팩을 통해 스스로 충전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되어 작동될 겁니다. 이건 운영 효율성과 마진율 면에서도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가 현실화된다면 로보택시의 상용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운송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텐데 이동수단을 넘어 물건을 운송하는 수단에도 사용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주행하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거고 이때부터 효율성과 안정성은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등 사람의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데 로봇은 졸지도 지치지도 않죠. 시야도 훨씬 넓은 만큼 사고율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사고 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지만 운송업계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나갈 일이 없으니까 물류 비용 자체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거기다 로봇은 휴게 시간이 필요 없는 만큼 24시간 끊임없이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의 순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데 이건 우리 같은 소비자가 구매할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기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운송 이전에 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옵티머스가 대체할 텐데요. 단순 반복 노동이나 위험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겠죠. 건설 현장이나 방사능과 밀접한 업무 같은 인간이 수행하기에 위험하거나 가혹한 환경을 로봇이 대신해서 전담하게 될 거고, 정밀함을 요구하는 업종에서도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그냥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로봇을 통해 벌어들인 세금을 통해 인간은 일을 하지 않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노동이 더 이상 생계 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등 끊임없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만큼 대안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걱정이야 되시겠지만 이런 의논들이 활발하게 오간다는 건 진짜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은 이러한 미래의 독점적인 지배력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확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곧 다가올 2026년부터 옵티머스가 실제 생산 라인 위에 수만 대씩 배치되고 핸들 없는 사이버 캡이 도로를 메우기 시작하는 순간 테슬라의 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또 2030년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한 시장의 가치는 엄청난데요. 로봇 시장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물류 창고에 사용한다고만 가정해도 하나 240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고, 이 이후에도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차량 판매를 넘어 로보택시 같은 이동 서비스와 물류 운송까지 고려했을 때 무려 1경 9천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도 하죠. 단순히 로봇을 팔고 차를 파는 시장으로만 본 게 아니라 운송과 노동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산정된 거죠. 이와 같은 산업 전체를 대체하는 거대한 서비스 인프라를 테슬라가 선점할 수 있는 거고요. 인류의 모든 이동과 노동 인프라를 소유할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테슬라의 시장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일론 머스크 하나만으로 충분하죠. 일론 머스크의 모든 기업은 하나로 묶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의 FSD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통해 학습시키고 이걸 로보택시나 옵티머스에 적용시킬 수 있죠. 그리고 스페이스X의 위성 기술을 사용해서 지연 없이 빠르고 정확한 GPS를 접목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를 결제하기 위해 구트위터 X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각 사업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히 제가 짜집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거죠. 즉 테슬라 하나를 사면 일론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 투자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아직도 비싸다고 느끼실까요? 테슬라는 아직도 저점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꾸준히 사서 모을 거니까 지금 타이밍에 매수해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마트 가서 쇼핑하다 보면 좋은 물건도 할인을 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싸게 사면 기분 좋지 않으셨나요? 테슬라는 분명 그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테슬라가 안 좋아서 하락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저 기술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단기적인 변동성은 발생하는데요. 그 타이밍을 맞춰보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사신 분들은 분할로 진입을 계속 하시면 되고,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최적의 타점을 찾아내자는 건데요. 그런데 매수 타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말 맞추기 쉽지 않겠죠.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지난 8년간 시장에서 트레이더로 활동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공유드리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트레이더 생활을 시작하기 전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과는 다르게 미디어가 발달했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재미보다는 시장의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싶어서, 또는 단순히 투자를 더 잘하고 싶어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걸 텐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에 도움을 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책의 제본을 발송드릴 건데, 제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되면 이북으로 전화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사실 원래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부터 책도 함께 판매하려고 같이 준비를 했던 건데, 채널을 키워나가다 보니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더 커져서 판매를 과감히 포기하고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채널 구독 확인용 댓글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놓아 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건데, 그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전자책 무료 신청 또는 종목 요청하기 중 원하시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경우 클릭 후에 자동으로 문자로 넘어가는데 문자 그대로 전송해 주시면 되고, PC는 양식을 작성해 주신 다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댓글은 제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대엔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책의 일부분인데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투자에 해박하신 분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라도 더 아실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투자 지침과 뻔한 기술적 분석이 아닌 실전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래는 직접 공유하는 것 대신 영상 업로드로 올리는 것도 생각해봤었는데 지금보다 영상이 더 올라가고 많아지게 되면 일일이 어떤 영상이었는지, 영상 몇 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찾기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 번호로 드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레이더 김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